옛날 아주 옛날 태백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그곳에는 신비한 존재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를 오가는 다리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다리는 보통 때는 보이지 않지만 태백산의 자욱한 안개가 낄 때면 그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태백산 기슭에는 소박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주민들은 언제나 산을 경외의 대상으로 섬겼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호기심 많고 용감한 청년 주원이 있었다. 주원은 늘 산의 신비를 파헤치고 싶어 했고 마을 노인들로부터 태백산의 다리에 관한 전설을 듣고 나서 그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주원은 어느 가을날 안개가 가득한 새벽에 홀로 산으로 향했다. 산길을 따라 오르던 그는 어느 순간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 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은빛 다리를 발견했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마음을 빼앗긴 주원은 다리로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다리를 건너자 그곳에는 수려한 경치가 펼쳐졌고 신성한 존재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주원이 인간 세상에 퍼져 있는 신의 뜻을 전달할 사람임을 알렸다. 신성한 존재 중 가장 높은 자는 주원에게 한낱 인간과 신의 세계를 이어줄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했다. 너는 인간 세계로 돌아가 신의 뜻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태백산을 보호하라. 라고 그 존재가 말했다. 주원은 그들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신성한 존재들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고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왔다. 주원은 마을로 돌아온 후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 주민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산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높이게 되었고 태백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 태백산은 전보다 더욱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의 자연을 보호하는 손길 덕분에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주원의 전설은 산 너머 마을까지도 퍼져나갔다. 태백산의 안개가 짙은 날이면 용감한 사람들은 늘 전설 속의 다리를 찾아 산으로 향하곤 했다. 그러나 드러난 다리를 다시 보게 된 자는 없었다. 다만 태백산의 신비로운 기운과 함께 전설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그곳을 신성하게 지키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평창의 깊은 숲속에는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 시계탑이 있었다. 이 시계탑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계절의 균형을 맞추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소년 지우는 사려 깊은 할머니로부터 이 시계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해본 적 없는 모험에 대한 열망이 있던 지우는 숲으로 탐험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란이도 함께 가기로 했다. 미란은 민첩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지훈이 종종 저지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했다. 둘은 등산 장비와 먹을 것을 챙겨 숲속 깊이 들어갔다. 숲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가득했고 나무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반짝이며 이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숲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났다. 어떤 것은 평화롭게 그들을 바라보았고 어떤 것은 멀리서 피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전설의 시계탑 앞에 도착했다. 시계탑은 기묘하게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빛났고 그 주위에는 이상한 주파수가 감돌고 있었다. 시계탑의 입구는 크고 묵직한 돌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탑이 다가갈수록 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탑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천장이 없는 실내는 별빛이 가득했고 중앙에는 복잡한 톱니바퀴로 구성된 거대한 시계가 있었다. 시계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세상 모든 시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시계의 수호자인 나무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몸은 고목처럼 단단했고 나무 껍질 사이로 영롱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지훈과 미란에게 다가와 여행의 목적을 물었다. 그들이 시계탑의 마법을 탐구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하자 나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단다. 나무 남자는 말하며 시계탑의 중요한 임무를 설명해 주었다. 이 시계는 모든 생명이 알맞은 시기에 피고 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지. 그러나 그 힘은 남용되어선 안 된다.
지훈과 미라는 시계의 톱니바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각각의 톱니는 서로 맞물려 있었고 그 사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 호기심 많은 지훈은 우연히 작은 손잡이를 건드리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가 느려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란이 기지를 발휘하여 손잡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나무 남자는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시계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두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고 자연에 대한 경의를 갖고 그 자리를 떠났다. 탑을 떠날 때 그들은 나무 남자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작은 나무 열쇠로 그들이 필요할 때 다시 시계탑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훈과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며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들은 시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에 대해 생각하며 마을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평창의 시계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무한한 시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훈과 미라는 때때로 그 마법 시계탑을 다시 찾으며 새로운 모험과 교훈을 쫓아갔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우정과 시계탑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들 사이 한적한 마을에 영리하고 마음씨 착한 소녀인 희선이가 살고 있었다. 신안 지역은 매년 밀물과 썰물로 인해 바닷길이 열리는 바닷길 축제로 유명했지만 그 길은 단지 물리적인 길만이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닷길은 마음이 맑고 순수한 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해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바닷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었다. 희선이는 어릴 때부터 전설 속 바닷길을 여는 것이 꿈이었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침, 희선이는 푸른 바닷길을 향해 나섰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길이 어떻게 열릴지 상상하곤 했다.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희선이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이 모래사장에서 바다로 들어가자 바닷물이 마치 갈라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파도가 밀려와 그녀는 발목 위까지 물에 잠겼다. 놀랍게도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희선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자물쇠를 집어들었다. 자물쇠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희선이의 손에 딱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물쇠를 가지고 마을의 현자인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자물쇠를 보자마자 깊은 탄식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전설 속 바닷길을 여는 자물쇠란다. 하지만 열쇠가 없군.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희선이에게 바닷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그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마음의 길이라는 것이다. 희선이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만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작은 도움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어느덧 마을은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차 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듬해 바닷길 축제 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한 날씨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바닷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바다는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고 희선이는 주민들과 함께 바닷길을 걸어 나갔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신비롭게도 발밑에서 찬란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마치 바다가 전설을 증명하듯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길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희선이는 미소 지으며 자신이 찾은 자물쇠를 하늘로 높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마음의 길이에요. 그날 이후 신안의 바다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로 이어진 마음의 바다길로 불리게 되었다. 희선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신안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해변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곳에서는 바람이 소리 없이 속삭이고 파도가 부드럽게 노래하며 모래알 하나하나가 그들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태안의 바다와 해변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태안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바다 할머니라 불리는 현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지역의 전통과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바람과 파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재주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즐겨 들었고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꿈으로 삼았다. 어느 여름날 마을의 작은 소년 수호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그는 해변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알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수호에게 말했다. 소중한 이야기는 진심 어린 마음과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들을 수 있단다. 크게는 들리지 않지만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 그날 밤 수호는 달빛이 비추는 해변에 앉아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히며 속삭였다. 옛날에는 이곳에 작은 물고기 왕국이 있었단다.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파도와 춤을 추듯 살아갔지. 물고기들에게는 용기 있는 왕자가 있었어. 어느 날 그 왕자는 길을 잃은 작은 불가사리를 도와주었단다. 바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파도는 수호의 발밑에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 불가사리는 사실 바다의 신의 딸이었단다. 그녀는 왕자의 선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온 것이었어. 왕자의 친절함에 감명받은 그녀는 그에게 바다의 마법을 선물로 주었지. 마을 사람들과 모든 해양 생명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수호는 눈을 뜨고 바다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정말이에요? 바다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수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단다, 수호야. 이제 너도 이곳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연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해. 그 후로 수호는 해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속삭임을 듣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수호는 마을에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태안의 해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지가 되었다. 이렇게 태안의 해변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전달하고 있었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모래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어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것이다.